자연이 친구였던 시골 소녀는 전 세계 상위 1% 연구자가 됐습니다. 삶 자체를 잡초처럼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렇게 확 끌듯이 이쪽이 수소고 이쪽이 산소입니다. 끈기와 집념으로 물로 수소를 만드는 효율 높은 촉매를 개발하고 100년 만에 암모니아 대량 생산 공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과학자의 인간 승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울산의 한 대학교 실험실. 쇠구슬처럼 보이는 물체가 어떤 실험의 재료가 될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거는 쇠구슬 아니에요? 쇠구슬 맞아요. 쇠구슬 가지고 암모니아 합성한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암모니아를 만든다? 네, 예, 예. 이게 철가루 같이 섞어 이렇게 막 저으면 이게 쇠가루 문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문지르면은 그 철가루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때 표면이 반응성이 되게 좋아져요. 수소를 넣으면 이제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그 안에서. 네. 과학사의 새 흐름을 개척하는 백종범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얼마 전 이 실험실에서는 100년 만에 신기술을 개발해 과학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 제작진에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는데요. 먼저 쇠구슬과 철가루를 넣은 통을 기계에 넣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쇠구슬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기 때문에 가속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쇠구슬이 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겠네요. 자전 공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쇠구슬과 철가루의 마찰로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만들어서 보내줘. 오늘 제가 보낼게. 여기서 이제 그 질소, 수소 집어넣어갖고 암모니아는 여기 통과되면서 네. 걸려요. 물에 녹아가지고. 질소, 수소는 그냥 빠져나가고. 질소, 수소는 물에 안 녹으니까 이 통에서 이걸로 나와버리고 암모니아는 물에 잡혀가지고 딱 가스가 얼마인지 여기서 잡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로는 포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물속에서는 쉽게 녹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추출합니다. 암모니아 만드는 그게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거는 사실 없었는데 1909년도에 독일 과학자 하브 보시가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했어요. 인위적으로 합성하는 걸 개발했는데 그게 폭약에 올려기도 하고 인류의 기금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전자산업, 반도체, 제척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이고 화공약품의 대부분의 출발이 암모니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버-보슈법은 대형 공장에서만 합성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불편함이 따랐는데요. 처음 개발됐을 때 이제 암모니아 수덕률이 불과 0.2%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개량을 통해서 최근에는 한 400도, 450도 한 200기압에서 한 25%까지 끌어올렸는데 좀 여건이 좋은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려고 많은 그 과학계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을 능가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공장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 암모니아가 그렇게 중요한 자원인데 공기 중에 흔해 빠진 질소 가지고 암모니아 합성을 해보자. 백종범 박사팀은 지난해 쇠구슬로 화학결합이 강한 질소 분자를 끊는 데 성공하고 이번 후속 연구로 100년 만에 새로운 암모니아 생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은 돌이 서로 마찰하면서 마찰열이 한 45도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열하고 압력은 사실 줄 필요가 없고 그 상태에서 그 수동률이 82.5%이기 때문에 거의 하버보시법 최첨단 하버보시법보다 기술이 수율이 약 3배 이상 더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그마한 그 용기 안에서도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암모니아가 이 대기업에서는 기체인데 회수할 때 이제 염산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암모늄 염이 되거든요. 고체가 돼요. 회수하기가 이 고체로 회수하기 좋아가지고 고래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번영과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온 암모니아는 최근 그 쓰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화학 에너지를 대체해 새롭게 등장한 수소 경제 시대에 암모니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가벼워가지고 용기에 담아봐야 얼마 못 담아요. 저장도 굉장히 고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의 생산, 수송, 저장, 그다음 응용 이쪽에서 제일 골치 덩어리가 수송 저장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암모니아가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수소로 수송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를 변형해서 수송 저장하게 되면은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이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험실의 모토는 다른 곳에서 쉽게 시도하지 못한 연구를 선도하는 것인데요. 의미 있는 논문들만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나온 논문들이 한 230여 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학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논문들을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요게 이번에 이제 암모니아 합성하는 논문 어제 이제 네이처 나노텍에 나오는 건데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저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네이처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여러 차례 학계의 반향을 일으킨 논문들은 인용 횟수가 그 관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사화 시켜갖고 실은 어떤 논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논문을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가 봐요. 이게 한 해 동안 제일 다운로드 많이 받았다고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보통 1% 과학자 선정할 때 내가 낸 논문이 남들이 얼마나 인용하냐 그 숫자가 이제 선정 기준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처음엔 2018년도에 이제 세계 1% 과학자 처음 선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이번 최근 올해 2020년도 실제로는 전 분야를 통합해 논문 인용률이 가장 높은 상위 0.1% 연구자를 선정한다는데요. 백종범 박사를 포함해 국내에는 단 40여 명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진짜 항상 1%의 삶을 하위 1%, 하위 네? 1%, 하위 1% 삶을 살았지. 거의 뭐 이럴 때는 그냥 뭐 망나니처럼 뭐 놀았죠. 아, 진짜요? 나이 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돼가지고 연락이 나가면은 니 뭐하노?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임마 니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일 너무 당황스러워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갈 때는 거의 끝에서 세는 게 훨씬 더 빨랐으니까 뭐 720명 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게 598등이 그랬거든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어린 소년. 남들보다 유일하게 잘하는 과목은 과학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때는 장난감, 놀이기구 이런 게 시골에는 없거든요. 뭐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총, 활, 칼, 팽이 이런 거 다 만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돌아가는 거 원심력, 물 가둬가지고 뭐 물레방아도 돌려보고 뭐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자연과학을 배우게 된 거죠. 교과서에 막 어렵게 나오는데 그 자연현상인데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왜 책에서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더 강해서 그래서 시험 치면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 과학을 좋아했던 소녀는 자라 세상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는 상위 1% 연구자가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2017년에 발표한 연구가 중요한 성과로 손꼽히는데요. 그 2017년도 우리나라 10대 나노 기술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디어 자체가 좀 참신했죠. 그래서 뭐 논문도 좋은데 나왔고 사실 쓸모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그놈을 세상에 끄집어내 갖고 그때 가치는 정말 낮았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10배 정도 올라갔을 정도로 쓸모없는 물질을 의미 있는 물질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물과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에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백종범 박사팀은 그동안 관심의 뒤편에 있었던 루테늄을 촉매로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전해 기술의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이 촉매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루테늄 촉매가 그 용액에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 이 전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원판은 이 촉매에 코팅되지 않은 거는 전기를 많이 먹고 수소를 별로 못 만드는데 여기에다 촉매를 올려놓으면 전극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루테늄을 코팅한 전극을 활용하면 촉매가 없을 경우 대비 효율이 약 2배가 상승한다는데요. 수전의 기술이 사실은 50년대, 60년대부터 시작됐었고 그때는 이제 변환 효율이 불과 뭐 50%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됐어요. 그 이야기는 전기 100원치 썼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수소는 50원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전의 촉매에 제일 성능이 좋은 게 백금이에요, 백금. 하지만 한 해 생산량이 200톤 미만인 백금은 공급량이 부족해 높은 가격이 한계였습니다. 백금을 필요한 데는 열전지도 필요하고 태양전지도 필요하고 엄청 수요가 많은데 백금 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또 다른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찾았던 게 뭐 백금하고 사촌인데 그 루테늄이라고 백금이랑 성능이 비슷한데 그럼 왜 이전에 그럼 안 썼느냐? 촉매로 전락하면 입자를 이렇게 잘게 잘라놔야지 성능이 좋아지는데 루테늄은 잘라놓으면 자석구슬에서 달라붙어 버려요. 10개 잘라놓으면 활성이 10인데 하나로 붙으면 활성이 1밖에 안 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촉매로서 자격이 없는 금속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금속이었는데 판에 구멍을 뚫어 루테늄이 서로 뭉치지 못하도록 설계해 촉매의 경제성, 내구성, 효율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겁니다. 이 논문으로 인해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로 발돋움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전기 분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촉매가 들어가 있는 그 볼 수 있게 붙여놨는데 이게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렇게 확 끓듯이 이쪽이 수소고 이쪽이 산소입니다. 건전지 한 개에 1.5V에서 전기 분해가 됩니다. 전기 적게 먹고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요거는 수송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냥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곳에 전기는 어디든 다 가 있고 거기 물도 항상 거기 뭐 쏟아 똑지도 물에서 물 있지. 설비만 닦아다 꼽으면은 수소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수송 비용 없이 현장에 생산해서 쓰면 되거든요. 또한 전극 여러 장을 쌓아 구조물을 만들면 또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데요. 요걸 이제 이 장치 안에 이게 들어있고 키면은 이 안에서 수소산소 발생돼 가지고 이게 수소산소께서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터집니다. 물 위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가? 이게 수소산소께서가 폭발하는 거예요. 하염 전파 속도가 빨라요. 이거는 현재 그 길거리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엔진 연소 보조 장치로 이걸 달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직접 실증 테스트 중이라는 백종범 박사. 제 차에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실험실에 있던 그 설비인데 그 연결된 건 그 불완전 연소되는 연료를 장치가 완전 연소로 바꿔주기에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것인데요. 수산소가스를 집어넣어주면은 화염 속도가 빨라가지고 빗쏜 속도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완전 태워가 내보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배기구에서 안 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연이 안 나와요? 여기다 보통 디젤 차에 대보면 시커멓게 묻는데 이거는 시커멓게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기 보면은 검사표. 이게 이제 그 자동차 검사소의 검사표입니다. 매연 환정값 0, 매연 0입니다.
기름 5.8리터로 100km 갑니다. 배기가스 질 개선하고 연비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제 차에 직접 달고 테스트하고, 제 차는 단지 1년 한 4개월 정도 됐네. 지금 한 그냥 10,000km 정도 됐는데 아직 잘 돼요. 이 밖에도 자동차 16대에 시범 테스트한 결과 매연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선박과 발전 설비에도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니까 이제 수소 경제에도 영향을 줄 거고, 지금 현재 굴러다니는 자동차 미세먼지 잡는 데도 역할을 할 거고, 어쨌든 그게 다 전극 효율이 개선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 오후의 한적한 강변. 코끝 시린 바람에도 겨울 냄새가 깃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날이면 날은 추워도 마음은 온기로 가득 차는데요. 낮 시간에는 떨어져 있더라도 집에 오면 식사하면서는 거의 제가 들어주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거의 A to Z 해서 얘기 다 하죠. 경상도 남자치고는 말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육아할 때는 외국에서 남편 학생일 때 시작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는 10시가 아니라 12시 귀가 시간이 아침에 한 7시, 8시 정도 나가면 12시 돼서 귀가를 하니까 많이 힘들었죠. 아이들 키울 때도 힘들고. 일밖에 모르셨군요. 집사람이 그랬어요. 어릴 때 평생 놀 걸 다 놀았기 때문에 노는 게 제일 재미없다고 이제 내 일만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예. 학문의 재미는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인생을 걸어오며 만난 모든 풍경은 모두 값진 공부였습니다. 날라고 떠나는 것 같은데.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죠. 요만하세요. 요만한 게 있어요. 이게 참새보다 훨씬 작은데. 시골 출신이란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이렇게 산책하다가 보면 이거는 먹어도 되는 열매, 안 먹어도 되는 열매 이제 하면서 학교 주변에도 뒷산이 있는데, 뒷산을 가다 보면 열매 이름이 뭐였죠? 그게? 얼음이라는 열매를 따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믿어도 되냐고, 먹어도 되는 열매냐고 그랬는데. 배처럼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끔 실수도 하긴 하죠. 더덕이라고 하고 캐보니 더덕 아닌 경우도 있었고. 네. 때론 고난을 만나더라도 경험으로 남는 걸 알기에 백종범 박사는 오늘도 인생을 걸으며 마주하는 모든 일들에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으려 다짐합니다. 며칠 후 이제는 연구실이 가장 크고 넓은 놀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백종범 박사. 그는 기존의 통념을 바꾼 연구를 세상에 선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플라스틱 자석 관련된 거. 플라스틱 자석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석하면은 금속 자석을 떠올리는데, 이 금속 자석은 좋은데 무거워요,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이 자석이 되면 가벼워지니까 이제 장점이 되게 많아요. 산업에 활용되는 자석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 에너지를 절약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에 네이처에 플라스틱 자석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진짜 플라스틱이 나온 게 아니고 금속이 오염돼 가지고 금속에서 자석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판명이 돼 가지고 그 논문이 취소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연구일수록 백종범 박사의 도전 정신은 커졌다는데요. 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평면. 근데 이걸 뒤틀어 버리는 거죠. 뒤틀어 버리면 이 결합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독립된 전자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열을 줘가 250 이상 올렸다가 뒤틀어 가지고 실온까지 딱 식혀버리면 이 상태로 딱 굳어 있는 상태. 이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딱 굳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합 못한 전자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놈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쫙 배열하게 되면은 자성이 나오는 거죠. 자성 실험하다 보면 뭐 하지만 연구보다도 어려웠던 건 편견과 의심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던 논문이 이제 그 아닌 걸로 판명되면서 그 이후에 그 논문 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한번 있었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계속 여기서 떨어지고 열 몇 번 떨어지고 14번째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번째까지 떨어졌을 때 네. 그냥 포기할까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전 삶 자체를 잡초처럼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는 김장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취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이론을 규명한 정도지만 세계 최초로 가능성을 선보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게 불가능에 도전해보자. 남들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되게 해보자. 그런 게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이게 뭐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해갖고는 2등밖에 못하니까 뭐 제일 잘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험난한 길을 사실 마다않고 가야지 이런 뭐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백종범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 회의 시간인데요. 그동안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은 연구실을 운영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룹 미팅 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빠른 친구들은 뭐 자기를 빨리 6개월 뭐 만에 자기를 헤쳐나가기도 하고 느린 친구들은 뭐 3년 4년 걸리기도 하고 그때 지도 교수로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인내심입니다. 이게 학생들 다 거치면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가 제자들을 기다려주는 이유는 학생들이 부디 진실한 연구, 참된 과학을 스스로 깨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실 이제 자연에서 배운 게 있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소 먹이러 다녔는데 소가 덩치가 뭐 400kg, 500kg 나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개봐야 뭐 2, 30kg밖에 안 돼. 그 소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게 힘으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뒤에 따라가면 지가 알아서 가요. 강아지 앞에 딱 끌면 본능적으로 딱 저항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독립된 과학자를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게 내일처럼 힘들어도 그건 참고 버틸 수 있는데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억지로 하기 힘들거든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새로운 공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백종범 박사팀.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과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진정한 1%의 연구자입니다. 암모니아 세상까지 왔잖아요. 네, 오늘이 이 그날이라. 다음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 다음 또 있습니다. 이 다음 지금 거의 뭐 다 와 있는데 아마 또 한번 세상을 놀랄 그런 연구를 조만간에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또 한번 터질 것 같아요. 뭐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언론이 미리 이야기해 버리면은 안 됩니다. 좀 충분히 검증이 되고 나면은 또 뭐 미리 터뜨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터뜨리는 게 나중에 터뜨리겠습니다. 온 자연을 다 가졌던 시골 소년이 상위 1%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세상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선견지명,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기회의 문을 두드린 결과인데요. 포기하지 않기에 희망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아, 감사편이에요. 어떻게 먹을때 이게. 뭐 작가가 글도 잘 썼네요. 어느 부분이 좋으세요? 여기 뭐 시골 소년이 뭐 세계 1% 과학자 됐다 하기도 하고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좀 그 부강한 나라 되기를 바라죠. 그 원동력이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좀 또한 한편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인구 개발에 몰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